오늘 조선 공중비사는 남편을 죽인 원수의 첩으로의 삶을 택한 박백년의 제수 윤정수 이야기입니다. 원수의 노비가 된 여인들. 세조 2년 6월 8일 한양 군기가 막 저작거리는 참혹했는데 성산문 등 12명의 팔다리는 수레에 차례로 묶였고 사진은 피를 뿜으며 찢겨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는 이미 죽은 3명의 머리와 함께 3일간 저작거리에 내걸렸는데 참혹한 피해 향연은 이후 20여일간이나 계속됐습니다. 그렇게 능지처참을 당한 죄수만 48명, 목이 졸려 죽은 역적의 자손은 100여 명을 넘어섰는데 세조에 맞서 단종을 복위시키려 했던 단종복위 사건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남자들의 이야기가 끝나갈 즈음 실록에는 수백 개의 낯선 이름이 등장하는데 옥금, 미치, 가지, 귀금, 약비, 옥덕, 가구지, 작은아지, 무작지, 보배 등이 그녀들입니다. 모처럼 실록에서 여인들의 이름을 만났다는 반가움도 잠시 그들의 사연이 서글픈데 하루아침에 노비로 전락해 공신들에게 나눠진 단종 복위 세력의 아내, 딸, 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것도 원통한데 원수나 다름없는 공신들의 시중을 들게 된 기막힌 처지의 여인들로 남자들의 권력투쟁이 끝난 그 자리에서 여인들의 생존투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윤정수는 박백년 막내 동생의 아내로 촌수로 따지면 박백년의 제수이자 절개의 삶을 산 이옥덕의 작은 어머니인데 그녀의 삶은 옥덕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박대년은 앞에서 본 것처럼 형이 참판 박백년으로 할아버지는 박안생, 아버지는 판서 박중림이며 어머니는 김익생의 딸입니다. 문종 1년인 1451년에 증광시에서 생원이 되었고 세조 2년인 1456년에 식년문과의 병과로 급제하여 정자가 되었지만 형제들과 같이 단종복위 운동을 도모하다 1456년 대역죄로 처형되었습니다. 왕조실록에 의하면 박대년의 아내 윤씨는 해평의 거족으로 진무부위 윤열령과 지합천군사를 지낸 박취신의 딸인 고성 박씨의 딸입니다. 윤근수, 윤두수의 증대 고모가 되며 중종 반정을 일으킨 박원종의 조부 박거소는 그와 팔총간이었습니다. 명문거족 출신 윤정수는 젊고 아름다웠다는데 남편 박대년은 자신이 죽은 후 아내가 다른 남자와 행복하게 살까봐 겁이 났던 모양으로 옥중에서 정강이 피로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부디 우리 서로 잊지 말고 사람으로 수치스러운 짓은 하지 맙시다. 윤정수 또한 죽음을 앞둔 남편에게 답장을 썼습니다. 밝은 해처럼 떳떳하게 살겠어. 난폭한 무관 봉석주. 마침내 남편은 죽고 윤정수는 세조의 최측근인 봉석주의 노비가 됐는데 무관인 봉석주는 성격이 탐욕스럽고 난폭하기로 유명했습니다. 봉석주는 조선 전기의 무신이자 장군 정치인이며 계유정난과 세조 찬위에 공을 세운 공신인데 정난공신 2등으로 높은되어 강성군에 봉작되었고 수군절도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문종 2년인 1452년에 신의중 등 45인이 모두 활쏘기와 말달리며 활쏘기, 창던지기를 잘하여 칭찬을 들었고 단종 1년인 1453년에 내금위가 되었습니다. 내금위 재직 중 수양대군 한명회 등을 도와 계유정난에 가담하여 황보인, 김종서 등을 제거하는 데 공을 세워 2등 정난 공신으로 높은되고 노비와 전답을 하사받았습니다. 이때 사육신 박백년의 형 박대년의 처 해평 윤씨를 노비로 받았는데 노비가 된 해평 윤씨는 그의 첩이 되기를 자처했다고 합니다. 1455년 다시 첨지중추원사가 되었고 1456년에는 중추원 부산을 거쳐 동지중추원사가 되었고 1457년 다시 동지중추원사가 되었습니다. 그해 8월 길주의 관노로 영속된 여종 정비와 유흥부의 첩의 딸 환생을 노비로 하사받았습니다. 그해 도진무를 거쳐 1460년 10월 상호군으로 세조와 정의왕 후의 황해도, 평안도 순행을 호종하고 돌아왔으며 바로 전라도 처치사로 부임했습니다. 전라도 처치사에 있을 때 탐욕을 부려 말썽이 되었고 그 후 전라도 수군절도사로 있을 때 군사들을 시켜 섬에 참깨와 면화를 심어 기른 후 배에 싣고 귀임, 횡령의 탄핵을 받아 투옥되었다 곧 석방되었습니다. 1461년 초 도진무가 되었는데 전라도 처치사로 있을 때 불법과 탐욕을 자행해 대간으로부터 거듭 탄핵을 받자 소환 세조에게 불려가 질책당하기도 했습니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2월 27일 견화 두 번째 기사 1461년명 천순 5년 봉석주가 전라도 처치사가 되어 불법으로 행한 일이 많아 그에게 전지하다.
이보다 앞서 봉석주가 전라도 첫 치사가 되어 불법으로 행한 일이 많았는데 이에 이르러 봉석주에게 전지하기를 너는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한가 불가해서 말하기를 삼독 중에 탐하는 마음이 첫머리에 있다고 하였는데 나는 비록 너의 공문 때문에 너의 죄를 용서한다고 하지만 대간이 반드시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심히 허망한 사람이니 속히 복주하라 하니 봉석주가 부복하고 말을 하지 못하였다. 그해 12월 사원부가 거듭 탄핵하였으나 세조는 듣지 않았고 1462년 1월 초 사원부의 탄핵에 파직당하지만 그 뒤에도 사원부가 계속 탄핵했으나 세조가 역시 듣지 않아 다시 강성군에 봉작되었습니다. 1464년 8월 그의 여종의 남편 김말생이 충주에 살면서 울산 관리의 미포를 사적으로 쓰다 울산 관리가 이를 하소연하자 김말생의 미포는 본래 자신의 것이라며 빼앗았습니다. 또한 임자 없는 배를 자신의 것으로 취한 이연손의 아내 윤씨의 집에 사람을 보내 윤씨의 집 하인들을 구타하고 배를 빼앗아 이후 원관들의 탄핵을 받고 8월 23일 소환되었습니다. 세조는 진노했으나 봉석주는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죄를 불복하고 말이 자목불손하다 세조는 당일로 관직을 박탈하였습니다. 세조로부터 심하게 질책당하자 1465년 김처희, 최윤 등과 같이 역무를 꾀하였다 탄론할 것이 두려워 자백했으나 훈작과 관직이 삭탈당하고 4월 19일 처형되었습니다. 그해 11월 왕명으로 그가 점거하여 빼앗은 밭을 원주인들에게 되돌려 주었는데 후일 연산군 1년인 1495년에 후손들이 상소를 올려 신원되고 자기를 돌려받았으며 후에 시효가 내려졌습니다. 공신으로서 불천위가 되었는데 충청북도 청원군 문의면에 있는 봉석주부조묘에 배양되었고 이는 후일 충북문화재 자료 제8호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의 삶을 선택하는 윤정수. 봉석주는 무엇보다 여자를 몹시 탐했는데 그런 그가 윤정수를 보고만 있을 리 없어 실록에 따르면 봉석주는 윤정수를 위세로 협박하고 좋은 말로 회유했다고 합니다. 이때 윤정수 앞에 펼쳐진 선택지는 둘뿐으로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며 과거의 존재로 살 것인지 아니면 상황을 직시하고 현재를 살 것인지가 그것이었습니다. 만약 대갓집 부인이었던 과거의 삶을 고집한다면 현재의 삶은 꽤나 고단할 터였는데 정수가 택한 길은 생존을 위한 자기 변신이었습니다. 무비라는 현재에 빠르게 적응하고 이왕이면 그 속에서 잘 살아보기가 그것으로 그렇게 윤정수는 봉석주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아예 한술 더 떠서 정식으로 번듯한 말을 타고 하는 풍나는 예식을 통해 예를 갖춰 맞아줄 것도 요구하는데 윤정수는 그렇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최대의 것을 쟁취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전 남편의 혈서를 생각하느냐는 봉석주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은 이미 모두 잊었어. 다시는 말하지 마시오. 이처럼 현재를 살아간 대역죄인의 아내는 윤정수만이 아니었는데 윤영손의 아내 권씨는 주인과의 동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성삼고의 아내는 이웃집 남자와 즐기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잉의 천은 전답까지 팔아 젊은 향교생과 뜨겁게 연애했는데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행복하려고 분투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주류 남성들은 이런 여인들이 못마땅했기 때문에 사관들은 실록에서 하나도 죽어서 절개를 지킨 일이 없고 도리어 그 지아비를 욕하며 다투어 아양을 떨었다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남성들의 적반하장으로 세상은 세조의 것이었고 단종 부귀 세력은 반역자이며 남은 여인들도 역적의 가족일 뿐이라 삶은 팍팍했습니다. 실록에 따르면 유성원의 아내 미치가 이 집 저 집 품팔이를 하는데도 오라비인 송처관은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집안의 노비들까지 공궁한 주인을 강간하고 핍박하곤 했다고 합니다. 남은 여인의 시선으로 보자면 그들의 남편과 아버지는 대역죄를 짓고 무책임하게 죽어버렸는데 신념이라는 명분으로 자신들을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남편을 위해 현재의 행복을 버리고 과거의 불행 속에 살라니 이것은 여성의 세계를 남편과 아버지에 가둬두려는 주류 남성들의 파렴치였을 것입니다. 사대부들은 옥덕이 남편과 박씨 가문을 위해 절개를 지켰다고 추켜세웠으나 사대부들의 바램처럼 옥덕이 남편과 가문을 위해서만 살아갔는지는 의문입니다. 무튼 윤정수의 삶은 참으로 박복한 것이 그렇게 비난을 받으며 봉석주의 첩이 되었으나 봉석주도 처형이 된 것으로 그 후 그녀에 대한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마 공노비가 되었을 것으로 짐작이 되지만 그래도 예종 성종을 거치면서 단종 때 역적에 몰려 노비가 된 사람들이 대부분 환속되었습니다.
오늘 조선 궁중비사는 남편을 죽인 원수의 첩으로의 삶을 택한 박팽년의 제수 윤정수 이야기였습니다.